확실히 이 김병현 선수나 박찬호 선수와는 다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왜 유현진 선수가 한국 야구에 복귀한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반기냐면 박찬호 선수하고 김병현 선수는 KBO를 경험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사실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유현진 선수는 일단 해서 몇 년 동안 KBO에서 활약을 하고 정말 뛰어난 성적을 냈다가 12년 만에 복귀가 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야구에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를 하나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 다 안단 말이에요. 추신수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에 또 SSG 우승도 했었고. 그러고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스포츠 이슈를 가지고 놀아보는 시간, 스포츠 썰티타카. 안녕하세요. 저는 호스트를 맡은 박진영이고요. 네, 저는 이 야구 편의 호스트를 맡은 아나운서 강성철입니다. 네, 이번 주 스포츠 썰티타카에서는 한국 야구 KBO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와, 이분을 모셨습니다. 게스트로 전 야구 레전드 선수이자 현 KBSN 스포츠 야구 해설위원이신 장성호 해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장성호 위원님이 레전드 41인에 선정되신 거 맞죠? 네. 야, 그거 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듣는데. 40인이 아니라 41인. 41인이죠. 네. 41인이죠. 41인. 근데 KBO가 원래 43주년이거든요. 네. 그럼 그러니까 작년에 42주년이잖아요. 그럼 42명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됐을 거예요. 그럼 한 명씩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요? 네. 그렇게 뭐- 됐으면 제가 뽑혔죠. 물론 제 마음속에는 레전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레전드이십니다. 야구가 개막을 했어요. 네. 지금 녹화 시점으로는 벌써 2경기가 치러졌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너무나도 이제 많은 팬들이 야구장을 좀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야구인으로서 그리고 또 경기 내용 자체도 점수가 조금 많이 났거든요. 사실 그 시즌 초반에는 투수들이 좀 힘이 있어서 점수가 좀 많이 나지 않고 좀 타이트한 경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팬분들은 경기를 볼 때 점수 많이 나는 경기를 사실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팬들이 좋아할 만한 개막 2연전이 좀 치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개막전을 봤을 때 이런 분위기라면 올 시즌은 한 900만까지 팬이 가지 않을까. 이게 확실히 야구는 진짜 한국인들한테 야구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매일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야구를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야구 선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뛰면 이틀에서 뭐 3일 정도 휴식을 또 갖고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는 매일 데일리로 이제 치르잖아요. 월요일 빼고. 거기에다가 또 스포츠 토토를 야구는 매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구는 이게 뭐 수요일 뭐 주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구는 거의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약간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각 팀마다 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썰들을 풀어보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팀입니다.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12년 만에 류현진 선수가 국내로 복귀를 했어요. 일단은 뭐 해외파가 이제 입단을 하게 되면 그 팀의 위상이 사실 달라집니다. 네, 팬들도 달라지고 야구 관계자들도 이제 그 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서 한 단계 좀 상승되는 모습도 있고 특히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입단을 하는 이 부분은 하나가 사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계속 이제 최하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딱 입단하자마자 원래 인기팀이었지만 더 인기 있는 팀이 돼버렸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가 딱 입단하면서 한화는 중하위권으로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단숨에 4강, 5강, 포스트 시즌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장승아도 하나이글스가 충분히 플레이오프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전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유현진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는 사실 꼽질 않았었죠.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딱 입단하자마자 바로 4강에 넣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유현진 선수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외국인 선수보다 한 단계 더 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되면 팀의 어떤 그 체질 개선, 팀의 어떤 그 바라보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팀에게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유현진은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하나이글스는 당연히 유현진 선수 뭐 개막전에는 사실 뭐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유현진 선수가 합류한 하나이글스는 올 시즌 뭐 당연히 강팀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추신수 선수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또 SSG 우승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렇게 팬분들도 좋아하시겠습니다만 구단 안에서 그 해외파 선수가 다시 복귀했을 때 그 동료 선수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그렇죠. 커지다 보니까 그 마케팅도 있잖아요. 사실. 네, 마케팅도 있고. 마케팅은 엄청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더 이제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 류현진 선수의 합류는 KBO를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명의 팬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뭐 김병현 선수나 박찬호 선수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전성기에서 한꺼풀 내려왔을 때 이제 한국으로 복귀를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확실히 이 김병현 선수나 박찬호 선수와는 다른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그러니까 이게 왜 유현진 선수가 한국 야구에 복귀한 게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이렇게 반기냐면 박찬호 선수하고 김병현 선수는 KBO를 경험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사실 진출을 한 거거든요. 박찬호 선수는 한양대 중퇴를 하고 갔고 네. 김병현 선수는 성균관대 중퇴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추신수 선수도 그러네요.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부산고졸하고 바로 갔으니까. 근데 유현진 선수는 입단해서 몇 년 동안 KBO에서 활약을 하고 정말 뛰어난 성적을 냈다가 12년 만에 복귀가 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야구에서 이제 유현진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를 하나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현진 선수가 어떤 성적을 냈는지 어떤 공을 던졌는지 그리고 더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다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더욱더 열광적인 어떤 팬심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하고 김병현 선수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미 벌써 류현진 선수 되게 유명한 그 야구 짤이 나왔잖아요. ABS 도입하고 나서 완벽한 제구력으로 요 정도 던지면 볼이네. 그러면 공 하나 정도 안에 넣어서 던져버리지 뭐 이러면서 그걸 보고 나니까 와 역시 류현진은 류현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좀 이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번 시즌부터 이제 KBO 리그에 ABS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시즌이 되는데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계 때 보니까요. 포수가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공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판정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심판들은 이제 날라오는 공의 위치를 봐야 되는데 포수의 위치를 먼저 보다 보니까 스트라이크인데도 볼 판정을 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ABS는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자들이 당한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수 이런 프레임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타자들 없으니까 타자들이 이 자기의 존을 확실히 알고 그 공에 대처하는 이게 더 오히려 투수보다 더 빨라야 되지 않을까. 네, 다음 팀은 이제 저번 시즌 29년 만에 종합 우승을 이뤄낸 팀이죠. LG 트윈스. 사실 지난 시즌 너무나 완벽하게 뭐 투수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타자진들이라든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고우석 선수 해외로 나가버리고 뭐 이정용 선수 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거 이번 시즌 괜찮나 싶었거든요. 두 분 좀 전망을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우석 선수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더블A로 더블A로 가게 됐죠. 내려갔잖아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사실 고우석 선수가 LG 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투수고 믿을 수 있는 투수긴 한데 가끔씩 좀 이제 얻어맞는 우리가 막 그러면 불질하죠. 불질. 네. 불질이죠. 그래서 빠른데 불질까지.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경 감독님이 준비를 좀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올 시즌 데뷔해서 했을 것 같고 제가 그 창원 시범 경기 때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영경 감독이 2024 시즌도 뭐 계획대로 또 준비한 계획도 있고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왕조 시대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크게 고우석 선수랑 이종용 선수 이탈 외에는 거의 이탈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네, 워낙 뭐 주전 라인업이 또 탄탄하고. 네. 그래서 LG 트윈스는 올해도 좀 잘하지 않을까. 좀 눈여겨보는 선수들이 있을까요? 개막 엔트리에 신인이 10개 팀 가운데 13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근데 LG 트윈스의 사이드암 투수가 있거든요. 고려대를 졸업하고 이제 정지현 선수라고. 저는 이제 이 선수를 제가 쿠스프 대학리그 중계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요. 그때도 사실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바로 들어가면 바로 즉시 전력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역 감독이 그 선수를 또 개막전 엔트리에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구원 투수로 활약을 할 것 같은데 이 선수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 야구에서 롯데 자이언츠 제일 인기가 많은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 롯데 같은 경우 일단 김태형 감독이 왔잖아요.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감독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가려고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작년에 염경엽 감독도 그 식사 때 이제 만났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팀의 그 체질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 LG 트윈스가 작년에 그렇게 도루를 많이 시도했냐? 도루를 해서 뭐 한 베이스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결국은 이 팀의 색깔을 입히고 이 팀이 뛰고 또 달리고 뭔가 역동적인 팀이 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죽더라도 그러니까 도루자가 되더라도 뛰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태형 감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1승 2승 더 쌓는 것보다는 올해는 롯데 자이언츠의 그 전체적인 그 팀 분위기 그리고 이 색깔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까. 왜냐면 롯데가 작년에도 초반에 막 상위권이었어요. 1위 4, 5월달까지. 네, 5월달까지 좋았다가 뒷심이 없어가지고 꼬꾸라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이 뒷심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이 끈질긴 이 롯데 하면 또 롯데 껌이 생각나잖아요. 뭔가 딱 붙어서 좋습니다. 네. 롯데들이 심하시네요. 뭔가 좀 던져보려고 해서 롯데 껌 같이 뭔가 좀 딱 붙었으면은 끝까지 좀 물그릇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약간 끈기를 보여주는 끈질긴 야구, 껌 같은 야구를 좀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이제 엔트리를 보시면 알 거예요. 개막 엔트리에 네. 뭔가 이제 이름값으로 엔트리를 구성하지 않았고 시범 경기 성적 그리고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로 모두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베테랑을 엔트리에 넣고 좀 중용할 텐데 김태훈 감독은 사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싸울 수 있는 선수를 중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성철 캐스터가 말한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질문에는 없는데 사실 장승환님을 모시고 이 팀의 전망을 물어보지 않는 건 또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기아 타이거즈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좀 아쉽게 이제 6위로 이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던 부분은 결국 이제 외국인 두 투수가 사실 좋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외국인 두 투수의 평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뭐 외국인 투수가 주는 사실 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 팀마다 마찬가지인데 기아 타이거즈의 이 두 선수는 다른 외국인 투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더 좋다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기대가 분명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뭐 야수진은 뭐 나성범 선수가 이제 불의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지만 대체할 만한 선수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선수층이 두터워요. 기아 타이거즈가. 그래서 사실 올 시즌 이제 강으로 뽑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터운 야수층입니다. 포수는 조금 제가 봤을 때 김태균 이후에는 선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데 포수만 제외하고는 내외야 모두 지금 풍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성범의 공백이 사실상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면 뭐 사실 얘기 끝난 거죠. 뭐. 이제 또 저희가 스포츠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이 보고 직접 하고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스포츠 토토를 구매해 보는 것도 스포츠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포츠 토토는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배트맨을 통해서 이제 게임 구매와 다양한 경기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단 이제 모바일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PC 접속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여기 배트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인 4월 5일부터의 3연전이 있어요. 가장 팬들이 많이 좀 보실 경기는 광주 삼성과 기아의 경기가 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삼성의 그 초반 흐름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또 그 초반 개막전하고 두 번째 경기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주가 되는 거니까 이때 이 양팀 감독들이 몇 승을 좀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박지만 감독도 이제 2시즌째잖아요. 그리고 또 이범호의 첫 그 감독 데뷔 시즌이다 보니까 이 광주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인기가 많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5일 금요일 광주 삼성과 기아 경기를 저는 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하고 LG 경기를 픽할게요. 이게 사실 기아 타이거즈가 3강으로 합류하기 전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가 합류하고 이제 한화가 4강으로 합류하기 전
절대 2강으로 꼽혔던 이 두 팀입니다. 그러네요. 올 시즌 작년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매치업이거든요. 야, 이게 다시 만나네. 네,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개막 2연패를 당했죠. 근데 이제 LG는 이제 1승 1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나는 4월 5일 이후에 이제 매치업에서는 과연 몇 승을 챙길지고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요게 어떻게 제가 요 경기를 보냐면 4월 5일에 펼쳐지는 그 경기 자체가 3연전이 금요일 첫 경기가 개막전 선발이 나오는 경기입니다. 그러네요. 1선발들의 경기예요. 오. 네. 아, KBO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두 분 오늘? 저는 일단은 질문이 네. 답변할 수 있게 굉장히 말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도 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고정되고 싶다. 좋대요. 바로 욕심 난다. 요 정도. 오케이. 하나, 둘, 셋. 고정.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